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브라이튼하게 패배하면서 좋았던 흐름이 종료가 되었는데요. 과연 맨유는 어떤 것 때문에 패배했는지, 또 브라이튼은 경기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유의 선발 라인업이고요. 왼쪽 스토퍼 자리에는 리산드로가 아닌 요로가 나왔고, 원톱에는 호일룬 대신 지르크즈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원정팀 브라이튼의 라인업이고요. 4-4-2 정도의 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쪽 두 명의 공격수는 서로 위아래를 번갈아 가면서 움직였습니다. 일단 맨유의 첫 실점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맨유가 경기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하려고 선수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도 있었어요. 페르브리언 키퍼가 킥 미스를 하면서 마이누의 몸을 맞고 공이 앞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공은 흘러서 결국 브라이튼한테 가긴 합니다. 그럼 이때 맨유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쪽에 선수들이 많고 당연히 센터백 라인들도 같이 올라왔을 테고, 그럼 올린 김에 압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센터백 라인은 올라가 있고 여기서 아무 압박도 하지 않으면 센터백 라인 올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브루노가 갑자기 위쪽에 있는 선수를 막으면서 나머지 선수들도 자연스레 라인을 뒤쪽으로 무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르크지가 화면 맨 아래쪽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발레바가 킥을 할 때는 지르크지가 발레바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맨유가 선수들이 뒤로 무르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서야 지르크지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발레바가 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유 센터백 라인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올라와 있었고, 이 뒷공간으로 뛰는 미토마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토마가 이 넘어온 공을 퍼스트 터치를 환상적으로 하면서 앞쪽으로 빠르게 끌고 오고 반대쪽 뛰어들어가는 민테에게 패스, 민테가 마무리하면서 맨유는 한 골 뒤지면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맨유 센터백인 요로, 맥과이어 이런 선수들은 발이 엄청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뒷공간이 뚫리면 아주 치명적이죠. 그 리스크를 제대로 얻어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실점 장면을 제외하고는 맨유가 압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전방 압박에서는 우가르테가 핵심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브라이튼도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빌드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끌어들였을 때 맨유가 얼마나 이걸 못 풀게 하느냐, 이게 이 경기의 핵심이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르크지가 앞에서 압박할 때 맨유 선수들이 맨투맨이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 센터백인 더리우트가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맨투맨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압박 과정에서 우가르테에게 저는 주목을 했는데요. 이렇게 선수들이 공받으러 나올 때 우가르테 같은 선수들이 제대로 안 따라가주면 갑자기 빈 곳이 한 번에 생기면서 줄줄이 소세지가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가르테가 끝까지 책임감 있게 따라가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패스 루트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우가르테는 전방 압박에서 뭐가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따라간 위치 쪽으로 공이 투입되었고 우가르테가 여기서 태클로 끊어냅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어야 주도하는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가르테는 상당히 이해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반 20분쯤에 그러한 맨유의 전방 압박이 성과를 보여줍니다. 아마드가 상대 키퍼의 패스를 시야 뒤쪽에서 잘 끊어주면서 이 공이 박스 안에 있는 지르크지 쪽으로 가고요. 지르크지가 약간 헤드락 같은 걸 당하면서 PK를 얻어냅니다. 이 PK를 브루노가 성공하면서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전 브라이튼의 선수 구성 자체가 좀 상대를 끌어당기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백인 바네케도 그렇고 골키퍼인 페르브리언도 그렇고 뒤에서 풀어나갈 때 침착성도 있고, 또 선수 끌어당겨서 측면 쪽으로 공을 배달하면 미토마, 민테 같은 개인 능력 좋고 빠른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끌어당겨서 빌드업하기 좋죠. 그런데 아모림은 맨유의 처음 온 시점부터 전방 압박을 계속 시도하려는 것 같았고, 그런 서로의 전술적 특성이 맞물렸던 경기가 이번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 팀은 그 과정 속에서 서로 한 골씩 주고받았고요. 이 다음부터가 승부의 아주 중요한 시간대가 되었죠. 그리고 후반전에 균형을 깨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역시 아까 말했던 거, 맨유의 압박, 그걸 브라이튼이 푸느냐 못 푸느냐, 그것과 관련된 장면이었습니다. 바네케가 웰백 쪽으로 패스를 주는데 웰백의 퍼스트 터치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원래 웰백의 맨투맨은 요로였는데 마이누가 나도 뺏을 수 있겠다 하고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웰백은 그 투박한 퍼스트 터치를 이겨내고 다시 뒤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마이누는 결국 웰백의 공을 뺏지 못하고 웰백에게 관계돼서 웰백이 두 명을 묶은 효과를 보게 되고요. 여기서 바네케는 바로 열려있는 아야리에게 공을 줍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누가 이쪽으로 끌려가면서 우가르테가 막아야 할 선수가 아야리, 발레바 이렇게 두 명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압박이 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공을 받은 아야리가 앞쪽으로 빠르게 전진을 하면서 볼 운반을 해주고요. 이 공을 받은 민테가 안쪽으로 돌파하러 갑니다. 그리고 민테가 반대쪽 뛰는 미토마에게 크로스, 미토마가 달려오면서 이 공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아까 전방 압박 풀린 과정 빼고는 이 박스 안에서 수비는 맨유가 꽤 잘한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민테의 크로스 퀄리티, 미토마의 오프 더블 퀄리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경기는 2대1이 되고요. 그렇다면 맨유에게 좋은 패턴은 없었을까요? 브라이튼이 압박할 때 한 번에 아마드 쪽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더리우트가 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뒷공간으로 한 번에 넣어주는 패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후반 시작하자마자의 상황이고요. 이 장면은 경기 시간 73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건 이게 대부분 다 브라이튼의 왼쪽 풀백 에스투피냔이 좀 자리에서 튀어나오면서 그 뒷공간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스투피냔의 개인 실수 때문에 뒷공간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맨유의 이러한 전개 방법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는 다른 팀 상대로도 계속 써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패턴이 브라이튼의 수비 블럭을 한 번에 벗겨내는 데는 되게 유용했던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맨유의 세 번째 실점은 오나나의 개인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실점이고요. 맨유는 이렇게 3대1로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맨유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를 바꿀 명확한 선수가 안 보인다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루크쇼, 마운트 이런 선수들 부상에다가 또 카세미로 에릭센은 아모림 중앙 미드필더에는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맞지 않고요. 그럼 결국 교체 방식이 브루노가 앞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 브루노가 가운데 있다가 올라가는 거, 이거 둘 중에 하나로 한정이 되고요. 브루노가 아래로 내려오면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은 브루노가 좀 공격적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는 걸 감수하고서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브루노가 아래서 윙어들한테 볼을 배급해줬을 때 마무리라도 해줘야죠. 왜냐면 밸런스를 포기하면서 공격적으로 간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마드가 매번 경기에서 원더플레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왼쪽 윙어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왼쪽 윙어인 가르나초는 경기를 바꿀 만큼의 능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르크지, 호일룬 역시 지르크지를 선발로 넣으면 호일룬이 그리운 면이 있고 또 호일룬을 선발로 넣으면 지르크지가 그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것 같고요. 지금 아모림 축구가 다이렉트한 공격들이 많기 때문에 윙어나 공격수의 개인 능력으로 풀어야 할 때가 좀 많아요. 뭐 과르디올라처럼 아예 밀어놓고 지공을 한 다음에 거기서 막 패턴 플레이로 깨는 게 아니고 상대가 압박 들어오면 그때 롱킥 한 번에 나가서 윙어들이 개인 능력으로 뚫기 이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방 쪽에는 아마드밖에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게 또 이 맨유 축구가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유가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모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